경찰 지휘부에서 벌어진 SNS 게시글 삭제 지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은 오늘 첫 번째 TV 합동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당심 공략에 나섭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어제 경찰 수뇌부와 장관이 구령에 맞춰서 경례를 하고. 저는 좀 황당하기보다 좀 이상했던 것은 행자부 장관이 구령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아니라. 물론 이제 행자부 장관이 경찰청이 외청이지만 행자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중질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경찰이. 서로 지금 고위급 인사들, 경찰청장하고 중앙경찰학교장이 지금 논란에 휩싸여서 SNS 글이 진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은 상태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줬을 때 사실은 청와대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 문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보장하려고 하는 검경 수사권의 주요 내용인데, 경찰이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지는 순간 검찰 개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비난 상태를 좀 줄이고 경찰이 좀 더 국민 앞에 좀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손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자부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지휘권 발동을 해서라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만약 이렇게 계속 간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한 거죠.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경찰이 국민 앞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이런 행사까지 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행자부 장관이 사실 호되게 질책을 하고 구령을 함께 외치고 이런 게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앉았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인사를 시키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 역대 행자부 장관이 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 같은 어제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연출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연출을 하더라도 행자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가서 검찰 지휘부를 대국민 사과를 같이 한다. 이 부분은 저는 결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장관 정도 되면은 이 경찰 내부의 수뇌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르든가 아니면은 좀 비공개적으로 이거를 타협점을 찾아서, 지금 국가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검경 지금 지휘권, 수사 지휘권 갖고 지금 검찰 개혁의 한 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일단 김광수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좀 해보시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거든요. 지금 김광수 의원 그 사건 자체는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찰에서 알아서 이제 수사를 해서 발표하겠지만 이거보다 지금 수사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경선 지금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의당이 지금 계속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게 더 세워져 버리면은 정말로 국민의당은 이 호남에서 지지 기반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도당 위원직부터 해서 다 내려놓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지금 상당히 그 경선에서도 이게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이 경찰에서 발표 이전에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훨씬 또 크게 또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이렇게 조기에 수습하는 모습을 하려면 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인이 여러 가지 노력을 출당 조치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강력한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경찰 출석 장면 함께 보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김광수 의원이 저렇게 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보면 출석하면서 별소 사과를 하긴 하지만 진정성이 별로 없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짜증이나 내고 저런 모습 보여주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올바른 모습일까? 지금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기자도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저분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체포된 걸 숨기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국회의원한 사실
아파트도 숨기고 있다가 전화기를 통해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여성분이 처음 경찰이 집에 갔을 때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연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광수 의원이 거의 뭐 1년 이상을 그 집에 들락날락했다. 특히 밤늦게 들어가 새벽에 나오는 걸 자주 목격했다는 목격자들도 있어요. 예. 김광수 의원의 차도 거기 주차장에 원룸 주차장에 계속 주차돼 있었던 증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김광수 의원이 바늘 10방울 꼬맬 정도로 이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 손에. 예. 그리고 여성은 손에 멍이 들 정도로 폭력이 있었고요. 피가 또 그 원룸 안에 있었고요. 그게 경찰과 확인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광수 의원이 10바늘 꼬매러 병원 갔다가 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도와주던 전 운동원이 다툼이 있어서 자기가 병원과 치료를 받았으면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다시 그 여성의 집으로 가서 밤을 거기서 같이 보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김광수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저 태도가 예. 국민들의 그 의문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사님 말씀처럼 저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냥 뭘 내려놓는 차원을 떠나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바닥인데 다시 지지율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광수 의원이 조금 전 출석했던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지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원룸에서 그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사건으로 저는 국민의당의 도당위원장직과 그다음에 정책 정도위원장직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그동안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온 한 20여 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한 점 무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건 초기에 왜 그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네, 김광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기영 이제 전이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를 할 때 기자회견을 할 때 이야기를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의 SNS에 좀 가혹하다, 마녀 사냥이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본인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좀 10분 발휘하고 싶지만은 예.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마녀 사장이다 그러면 과연 친노나 시민단체에서 이게 들고 일어났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과학계에서 다 일어나고 이게 과연 본인이 말하는 마녀 사장이냐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좀 억울할지 모르지만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아니다는 것이고 또 본인이 그게 즉 맞는 그 어떤 위치에 맞는 본인의 어떤 그 역할이라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것을 마녀 사장이고 억울하다 그러면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사 기준과 이번에 박경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갖고 지금 계속 그 인사 지금 4번째 낙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는데 저는 인사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인사 시스템은 정상적인데 예. 국민 눈높이에 인사를 맞추는 게 아니고 대통령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대통령의 의중을 거부할 수 있는 민정수석이 과연 있겠나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게 불행히도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앞으로 이제 있을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인사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대통령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통령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인사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정말로 대통령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확 바뀌기 때문에 예. 이렇다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과연 새 정부 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되겠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좀 이번 박경 그 전 본부장을 통해서 보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성우 이사장님 말씀의 앞부분, 그러니까 박기영 지금 그 전 보좌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SNS 글을 올린 것도 저는 정말로 적절하지 못한 정말 반성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시스템은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건 뭐 동의하고요. 대통령이 일정 부분 대통령 스타일에 맞는 분을 중용한다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누가 정권을 잡든 그 정권을 잡으신 분이 본인의 어떤 그 추진하려는 정당 정책이나 정강이나 아니면 의지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분이 와야 돼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그분이 추진하려는 어떤 정책을 잘 이해하고 그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임명할 때는 본인이 추진하려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분들을 임명해 왔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흠결이 있거나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대통령의 코드가 일정 부분 통하는 분을 임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런 분들 중에 혹시나 국민의 눈높이 지금 박기영 저분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예전에 여러 가지 뭐 황우석 사태에도 그랬고 본인이 황우석 전 교수로부터 돈도 지원을 받고 예. 또 본인이 논문을 쓰지 않은데 거기 이름을 올리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흠결이 있는 분을 대통령 코드와 맞다고 해서 임명하는 건 저는 비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일정 부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표 또 지향점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드를 같이 맞추는 분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임명에 일정 부분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불가피성은 뭐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역대 정부 다 그렇게 왔으니까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 철학과 공유하고 대통령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네. 국정 정책을 국가 정책을 막 수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인재를 써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 첫 번째 축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북 메시지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광복절 메시지에 대북 메시지를 집어넣을지 안 넣을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100일 기념으로 해서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대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5 경축사에 대북 메시지를 일정 부분 집어넣더라도 주 내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광복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광복절에 더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많은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그 연설문 작성하는데 외부의 인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안부 관련해서 일하신 분, 활동하신 분, 일본 관련해서 일하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네.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광복절 축사에서 깊이 있게 대북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도리어 100일 기자회견에서 좀 더 예. 구체적으로 대북 메시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북 메시지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 대화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차원에서는 제재와 압박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면은 명확하게 하고 예.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용납하지 않겠다. 즉각적인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일 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네. 뭐 거시적일 수 있지만 100일을 좀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놓고 평가하면은 국민과의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주 높은 점수를 뭐 주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청와대 격식 파괴라든가 뭐 국민과의 대화하는 모습 자체도 거의 뭐
경호원 없이 그냥 국민들한테 직접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전 정부에서 볼 수 없던 이런 여러 가지 파격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이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감동적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됐고요. 다만 이제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는 또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드 문제라든가 사드 특히 가장 중요한 지금 사드 문제인데 이런 것이 뭐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예를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어서 임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한다. 안보라는 것은 말은 뭐 여야 없이 우리가 안보에 대해 중요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한반도가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안보에 대해서 여와 야야 나눠진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좀 함께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또 야당에 대해서도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야당의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많은 점수를 주기는 좀 곤란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막 쏟아내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뭔가를 좀 고민을 제대로 물론 많이 했을 거로 봅니다만은 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마다 이 갈등 구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을 경우에 이 또 사회적인 갈등 구조가 더 깊어질 수가 있다. 이러면은 이 화해라든가 국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념적 문제가 더 세워지게 되면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사회적 갈등 구조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정책이 앞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탈한 행보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했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옆으로 다가가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래서 고공행진을 저는 지지율이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대통령이 소위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갖지 않은 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기업이든 아니면 갑질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경종을 울리는 적폐청산이든 아니면 가습기 피해자 보호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피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안보 문제 물론 이사님 조금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는 그런 문제가 많았지만 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기를 즉각 배치하라. 이건 사실은 예전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지금 성주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까지 타고 들어가서 환경부 직원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었던 우려들은 사실은 많은 부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보에 대해서 NSC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말씀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드를 즉각 배치하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드 내기는 아직까지 지금 언제 지금 배치될지 모르거든요. 국가가 지금 이렇게 한반도 리스크가 극도화되고 고도화되는 마당에 아직 사기가 지금 공중에 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번 8.15나 100일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매듭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니 이야기입니다. 내기를 미국과 협상해서 즉각 배치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아니 한데 아직도 지금 그 절차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국방부가 미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거죠. 내기 설치에 대해서. 이미 이 부분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환경평가 관련돼서는 이미 다 결과가 나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방부 장관도 마음 놓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풀어줬다니까 청와대는 풀어줬고 풀어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줬어요? 국방부에서는 풀어줬고 청와대는 사기 내기 배치를 하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절차상의 국방부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군사상 효용 문제까지도 지금 TV 토론 시민들하고 토론하겠다는데 그게 지금 안보 문제를 사드가 군사상 효용 문제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하는 제가 잠깐 얘기죠. 정리를 좀 하면 아마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게 지금 딱 이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도 없어요. 청와대에서 이 사드 문제를 확실하게 딱 매듭진단 대통령 말씀 한 말씀만 계시면 사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네. 균열이나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의심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코리아 패싱 이런 문제도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더 듣고 싶지만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